엔도 와타루. 2023년 여름 리버풀이 시장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지 못하자 급하게 분데스리가 라인에 능통한 임시단장 슈마트케가 데려온 선수입니다. 1993년생 30살, 이적료 약 280억. 프로필만 보더라도 리버풀이 선호하는 장기적인 플랜에 속한 유형은 아니다 보니 여러모로 팬들의 걱정과 비난이 난무했었죠. 하지만 몇 개월 만에 자신을 선택한 클롭, 슈마트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23-24 시즌 가장 훌륭한 영입생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르네 슬롯이 새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6번 자리에서 보다 기술적으로 유능한 자원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수비맨디,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 수비적인 역량에서는 엔도가 새 선수보다 뛰어나다 말할 수 있어도 경기 운영 관점에서 슬롯이 원하는 레벨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플랜 A에 포함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에도 엔도 와타루가 리버풀에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엔도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엔도는 리버풀이 추구하는 이적 방향성과는 반대로 영입된 특수 케이스에 해당되는 선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단이 정해놓은 영입 방침, 기준이 있는 만큼 그 틀을 깨고 영입된 선수라면 즉각적인 효과, 확실한 목적이 포함된 움직임이라 말할 수 있죠. 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영입된 이유를 정리하면 첫 번째, 6-8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두 번째,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빠른 적응 능력. 세 번째, 슈투트가르트 외인 주장, 일본 대표팀 주장, 책임감 입증. 네 번째, 영어에 능통하다. 다섯 번째, 큰 이적료, 주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갑작스러운 이적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엔도는 아시아권 선수임에도 유럽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2월 전까지 리그 적응 문제로 출전 기회가 적었으나 경기 일정이 타이트해진 12월에서부터 선발로 출전하며 시즌 43경기 2758분 소화. 1월 아시안컵 차출로 인한 3경기 스쿼드 제외한 것을 빼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도왔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리버풀의 상승 곡선을 이끌어냈죠. 슈투트가르트와 리버풀에서 그를 마주한 동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4대4 워밍업 훈련을 하곤 했습니다. 드레싱룸에 들어가면 저는 언제나 코치에게 와타루랑 같은 팀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팀 스포츠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언제나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죠. 클롭도 엔도를 오랫동안 눈여겨보았다 말하며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기계라는 비유까지 해가며 칭찬을 했었죠.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의 태도에 극찬을 할 만큼 완벽한 프로의식 그 자체를 보여준 엔도 와타루.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발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6번은 단 한 명뿐이죠. 템포 조절 차이. 클롭풀 시절의 엔도와 슬로풀 시절의 엔도는 출전 시간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클롭 시절에는 43경기 2758분 소화, 현 시즌에서는 16경기 460분 소화. 이번 시즌 엔도의 선발 기회는 단 3번, 그것도 리그컵에서만 3번 출전했을 만큼 엔도가 스쿼드에서 맡게 된 임무는 로테이션 자원입니다. 지난 시즌처럼 플랜 A에 속해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칭송받던 엔도가 로테이션으로 빠진 것일까요? 간단하게는 기술 차이, 넓은 범위에서는 활용도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할 부분은 경기 템포 조절 관련입니다. 축구는 90분 내내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상대방의 템포를 의도적으로 낮추기도 하고 우리의 공격 템포를 특정 시간에 높여 몰아치기도 하죠. 이는 90분이라는 경기 시간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볼을 가지고 있는 특정 상황을 기준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르겐 클롭 시대에서의 6번은 자의적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그런 선수도 없었습니다. 핸더슨, 파비뉴, 엔도 3명 모두 개인 기량으로 압박을 벗겨내고 자신의 주도하에 경기 템포를 한 단계 올려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는 의미죠. 안정적인 볼 배급, 동료를 활용한 탈압박, 훌륭한 수비. 셋 모두 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셋 모두 수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6번 미드필더에게 수비적인 성향이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으니 현 6번 그라벤베르를 통해 이해해봅시다. 되려 그라벤베르는 앞서 핸더슨, 파비뉴, 엔도와 같이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갖고 있다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아르네 슬롯이 주전 6번으로 선점한 이유는 가장 안정적으로 템포를 조절하고 템포를 올릴 수 있는 6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6번 자리는 경기 운영 측면에서 템포 조절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하는 템포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요소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장면을 예시로
케이스로 봅시다. 레알 마드리드가 로우 블록을 쌓고 디펜스 서드를 방어하기 위한 라인을 형성합니다. 상대가 내려앉으면 수비 블록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공간에서 템포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되려 그 템포를 올리려다가 미스가 발생하면 좁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로 하여금 역습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존스는 공격수와 동일한 선상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 그라벤베르는 사이 공간에서 패스기를 만들어주며 패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상대가 무리하게 따라오지 않고 다시 지역 방어를 하기 위해 돌아가자 커티스 존스는 그라벤베르에게 패스를 줍니다. 공이 오는 순간에 맞춰 6번 카마빙가가 압박을 합니다. 이 순간 그라벤베르의 판단을 보시죠. 카마빙가의 적극적인 수비 동작을 역이용하며 골문을 향해 몸을 오픈합니다. 이 동작, 상대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을 역이용하며 순간적으로 공간을 발생시키며 로우 블록을 구축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템포를 올리는 이 동작, 이 자체가 그라벤베르의 퀄리티입니다. 그라벤베르를 수비하기 위해 6번 카마빙가가 움직였다 보니 바로 두 가지 패스길이 발생하죠. 다음 장면도 봅시다. 방금 전에 패스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미드필더 모드리치가 디아스로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했다 보니 9번 누네스로 향하는 공간과 10번 메갈리스터를 향한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라벤베르는 곧장 9번 누네스를 향해 패스를 주죠. 누네스는 10번 메갈리스터의 마크맨인 모드리치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메갈리스터에게 원터치 패스를 줍니다. 벨링엄과 모드리치가 메갈리스터에게 달려들죠. 메갈리스터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을 봅시다. 중앙으로 좁힌 레프트 윙 디아스가 센터백 뒤로 침투, 완벽한 공격 패턴이 나옵니다. 메갈리스터의 로빙 패스, 디아스가 파포스트로 헤더, 쿠르트아의 훌륭한 선방, 마무리 슈팅 전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로 턴 동작 한 번으로 공간 창출, 두 번째 9번 누네스에게 패스, 세 번째 10번 메갈리스터에게 패스, 네 번째 레프트 윙 루이스 디아스에게 패스, 그리고 슈팅. 그라벤베르가 볼을 받는 시점에서부터 슈팅 마무리까지 단 5초가 걸렸으며 단 3번의 패스를 통해 페널티 박스 가장 위협적인 공간까지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공수 전환이 발생하는 순간에서의 템포 상승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공 상황에서도 온전히 개인 기량으로 템포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은 리그 정상급 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순전히 개인 기량 차이, 그라벤베르가 너무 뛰어난 탓에 슬롯 체제에서 주전을 부여받는 건 불가능하다. 여름 이적 시장, 엔도는 자신이 플랜 A로 시즌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인터뷰에서 뛰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팀을 위해 준비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매경기 뛰고 싶지만 팀에는 모든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경기 준비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출전 기회가 주어질 경우를 대비해서요. 차마 고맙다는 말을 하기에도 미안할 만큼 훌륭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죠. 선수가 떠나고 싶다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아서 감히 떠날 것이라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는 엔도의 잔류, 이적 선언에 따른 이적 시장 대응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근 제임스 피어스는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라벤베르로 인해 더 이상 수비맨디가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나온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리버풀이 구상한 핵심 로테이션 구성은 이러했습니다. 1순위 수비맨디 주전, 2순위 그라벤베르, 3순위 메갈리스터, 4순위 엔도, 5순위 모튼. 수비맨디를 영입하며 고정 6번을 둔 채 그라벤베르의 성장을 지켜보자. 하지만 수비맨디 영입이 실패하고 난 뒤 6개월이 지난 현재를 보시죠. 그라벤베르는 더 이상 성장 과정에 있는 선수로 여길 급이 아닙니다. 완벽한 6번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선수지 경쟁을 통해 불안정한 출전 시간을 받아야 하는 선수가 아니죠. 이미 그라벤베르가 수비맨디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리에서 필요한 선수는 1순위가 아니라 백업 로테이션 자원이죠. 그 관점에서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생각해봅시다. 5순위 타일러 모트는 더 이상 슬롯의 플랜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 판매. 그럼 리버풀은 바세티치의 복귀까지 감안하여 잠재적인 5명의 6번 자원이 존재합니다. 어차피 리그 챔스는 그라벤베르가 거의 다 출전한다 했을 때 엔도가 스쿼드 멤버로 남아주기만 하면 솔직히 6번은 전혀 급한 자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6번 활용도로만 좁히면 그라벤베르, 엔도, 바세티치 각기 다른 유형의 3명이라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 이적 시장을 고려했을 때 엔도의 잔류 혹은 이적 선언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엔도가 잔류를 택한다. 6번 영입은 없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8번, 10번 유형을 데려올 수도 있다. 엔도가 이적을 택한다. 잠재적인 6번 후보 영입 확률이 높다. 혹은 바세티치를 무한정 믿으면서 8번, 10번을 찾을 수도 있다. 지금의 5명에서 엔도가 나간다는 가정을 하고 메갈리스터가 2순위로 포지션 소화를 해준다고 봅시다. 되려 메갈리스터, 소버슬라이와 같이 8번, 10번 유형으로 뛰어줄 자원을 보충하면서 지금과 같은 선수 구성을 택한다면 메갈리스터만이 아니라 존스까지도 6번으로 돌리겠다고 봐야겠죠. 만약 바세티치의 잠재력을 정말 높게 본다면 엔도가 나가더라도 6번 보강 없이 8번, 10번 유형 보강하는 것도 말은 듭니다. 하지만 메갈리스터를 2순위로도 두지도 않겠다 하면 무조건 6번은 영입해야만 하겠죠. 결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도의 잔류, 이적 판단
판단에 따라 리버풀의 여름 이적 시장 플랜이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엔도 본인이 로테이션에 만족하며 우승 스쿼드에 도움을 주는 판단을 해주면 리버풀 전체 스쿼드 운영에서는 꽤나 큰 도움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8번, 10번 미드필더, 센터포워드, 레프트백, 센터백과 같이 당장 보강 가능성이 존재하는 포지션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엔도가 리버풀을 떠난다면 6번까지도 잠재적인 영입 가능성을 둬야만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을지 큰 의구심이 발생하죠. 앞으로 엔도의 선택을 유심히 지켜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